비행기 안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7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떨어뜨리자 젊은 승무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서툴러요? 빨리 치우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가에 앉은 30대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속삭임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터였다. 지훈은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지 겨우 30분, 이 비행은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는 평범한 국내선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혼자 여행을 떠났다. 32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는 그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앞좌석에서 들려오는 소음 노인의 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승무원의 비아냥거림. 이런 분이 왜 비행기 타세요? 불편하게 하시네.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25살, 항공사에 입사한 지 2년째 되는 그녀는 오늘도 피곤했다. 아침부터 이어진 근무, 승객들의 불만, 그리고 상사의 압박. 노인이 사과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그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노인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외로움과 수치심,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지훈은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다. 자신은 남자아이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친구들의 장난 속에서 변태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 부모님은 모르셨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압박만 주셨다. 20대 초반, 서울로 상경의 대학을 다니며 그는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차별은 따랐다. 직장에서 동료의 비웃음, 가족 모임에서의 외로움. 그는 사랑을 숨기며 살았다.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지만 오늘 그 노인의 모습이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승무원이 다시 소리쳤다. 빨리요. 다른 분들 불편해하시잖아요.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비행기 안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어젯밤 그는 오래된 일기를 다시 펼쳐봤다. 22살 때 첫 연인과 헤어진 후 쓴 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했다. 작은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게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의 지지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승무원이 돌아봤다. 네? 손님, 앉아 계세요. 지훈은 노인에게 다가가 물컵을 주워 들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지훈의 용기를 불태웠다. 승무원님. 지훈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분은 당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떨리게 돼요. 그리고 그분처럼 누군가의 모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민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요? 제 일이에요. 손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비행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게이예요. 당신의 그 말투, 그 시선 제가 10년 동안 받아온 거예요.
노인분도 저처럼 차별받는 거예요. 이 비행을 멈추게 할까요? 아니면 사과하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기장실에서 알림이 울렸다. 비상 상황. 착륙 준비, 승객들의 환호와 혼란이 뒤섞였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행기는 제주공항으로 급히 돌아왔다. 지상 요원들이 달려들었고 노인은 구급차로 이송됐다. 지훈은 경찰 조사실로 끌려갔다. 왜 그런 말을 했나요? 조사관이 물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인권이에요.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영상, 게이 승객의 용기, 항공사 스캔들. 민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내가 왜 그랬지? 25살, 지방에서 상경한 그녀는 꿈을 쫓아 항공사에 들어왔다. 하지만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잊었다. 부모님의 기대, 남자친구의 압박, 그녀의 삶도 외로웠다. 지훈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핸드폰은 메시지로 넘쳤다. 커뮤니티 친구들로부터의 응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 민지로부터. 미안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제 삶도 숨기고 살았어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진 않아요. 지훈은 놀랐다. 그녀의 고백. 그녀도 과거 친구의 차별을 목격하며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지훈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털어놓았다. 부산에서, 학교에서 퀴어라고 불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예요. 숨기지 않기로 했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변할게요. 교육받고 싶어요.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항공사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노인은 회복됐고 지훈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났소. 지훈의 삶도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숨겨진 날개.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민지는 인권단체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그녀의 변화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지훈은 제주로 다시 날아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자리에 민지가 앉아 있었다. 함께 가요. 그 노인분을 만나러 비행기 안은 평화로웠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지훈의 발걸음은 제주도의 바닷가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눈빛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말로 갈 거예요? 그분 집이 이 동네예요. 지훈이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사과해야죠.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은 작은 마을 집 앞에 섰다. 노인, 이름은 박 할아버지였다. 문을 열자 주름진 미소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 젊은이들, 할아버지는 지훈을 알아봤다. 차 한 잔을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나는 그냥 피곤했소. 손이 떨리는 병이 있어서. 하지만 그 승무원 아가씨 말투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했소. 박 할아버지는 70년을 산 이야기로
그들을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 제주에서 어부로 살던 그는 전쟁 후 빈곤 속에서 가족을 키웠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지금, 외로움이 그의 동반자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나 같은 노인을 안 봐요. 하지만 당신, 그 비행기에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저예요. 그날 승무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됐소. 사람마다 실수하지. 오히려 이 젊은이가 날 구해줬소.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삶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봤다. 할아버지, 저도요. 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어요. 게이로 사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제주 바다를 보며 지훈과 민지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왜 나한테 연락했어요? 지훈이 물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말 한마디가 제 삶을 흔들었어요. 해고됐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차별받은 적이 있잖아요. 대학 때 친구가 여자애처럼 굴지 말라고 해서 그녀의 고백은 이어졌다. 소화기부터 느껴온 성 역할의 압박, 직장에서의 성희롱. 항공사 일은 꿈이었어요. 하늘을 날아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갇힌 기분이었죠. 지훈은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디자인 일은 창의적이라고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정상적인 시선 때문에 아이디어를 숨겨요. 게이로서의 감성을요. 시간은 흘러 봄이 왔다. 지훈의 책 숨겨진 날개이 출간됐다. 표지에는 제주 바다와 비행기 날개가 어우러진 그림이 그려졌다. 서점 행사에서 그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비행기 사건은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청중 중에는 LGBT 청소년들이 많았다. 한 17살 소년이 다가와 말했다. 형, 저도 비슷해요. 어떻게 버텨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말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날개는 접혀 있지 않아요. 그 소년의 눈빛이 빛났다. 민지도 변화를 꾀했다. 그녀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사에게 물었다. 변화가 보이네요. 노력하세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여름, 지훈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고향 마을, 그곳에서 그는 가족을 만났다. 어머니는 여전했다. 아들, 왜 혼자 사냐? 결혼할 때 됐어.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저 남자를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래? 그게 내 삶이냐?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네, 하지만 사랑해요. 가족을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아들아. 모르고 있었어. 그 포옹은 20년의 벽을 무너뜨렸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축하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 내요.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말할게요.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재채용 제안이에요. 민지 씨, 그녀는 망설였다. 지훈 씨, 갈까요? 그는 웃었다. 함께요. 이번엔 다른 비행을, 그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노인 승객을 배려하는 훈련을 받은 민지의 미소가 빛났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시간은 우리를 바꾼다. 한마디, 한 포옹으로. 새 비행은 서울 부산 노선이었다. 민지는 승무원으로 복귀한 지 한 달, 여전히 긴장됐다. 오늘은 조심할게요. 그녀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달라졌어요. 비행 중 노부부가 탑승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려 컵을 놓쳤을 때 민지는 부드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미소가 피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지훈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의 변화가 그녀를 통해 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지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비판도 왔다. 온라인에서 게이 선동가라는 악플이 쏟아졌다. 저런 게 한국 사회를 망쳐. 그는 밤에 잠 못 이루며 울었다. 왜 아직도? 친구가 전화했다. 포기 마, 내 이야기로 누군가 살았어. 그 말에 그는 다시 일어났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그는 말했다. 차별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한 트랜스젠더 청년이 다가왔다. 형,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커밍아웃했어요. 민지의 삶도 흔들렸다. 재취업 후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 스캔들 아가씨잖아. 그녀는 참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과거에 실수했어. 게이 승객 때문에. 그는 안아주었다. 내가 변한 게 중요해.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민지는 인권 워크숍을 주최했다. 항공사에서 배운 교훈, 존중, 참가자 중에 박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가씨, 잘했소. 그의 말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겨울이 다시 왔다. 지훈은 제주로 갔다. 이번엔 강연이었다. 시간과 용기라는 주제. 청중 200명, 대부분 청년들. 그는 그 비행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마디가 멈춘 비행처럼 우리의 말은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후회 없이 그는 무대를 내려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먹어요. 새해 계획. 카페에서 그들은 웃었다. 내년엔 더 나아질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네, 날개 펴고. 새해가 밝았다. 지훈의 일상이 바빠졌다. 책순회 서명회, TV 인터뷰,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LGBT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날개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그 일은 그의 열정이었다. 첫 모임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16살 소녀, 엄마가 싫대요. 19살 소년, 학교에서 따돌림.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말하면 자유로워져.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 민지는 게스트로 초대됐다. 인권은 직업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녀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프로그램의 보수 단체의 항의가 왔다. 이런 교육은 안 돼. 시위대가 모였다. 지훈은 두려웠다. 포기할까? 민지가 말했다. 아니. 싸워요. 함께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지지 성명이 쏟아졌다. 유명 배우가 트윗했다. 지훈 씨, 응원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 프로그램은 확대됐다.
박 할아버지는 제주에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 젊은이들, 잘하고 있소. 내 손주도 도와주소. 할아버지의 손주, 20살 대학생이 모임에 왔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바이섹슈얼이에요. 지훈은 안아주었다. 환영해, 세대 간 연결이 생겼다. 민지는 승진했다. 팀 리더예요. 그녀의 기쁨을 지훈과 나눴다. 당신 덕분, 저녁 산책 중, 그녀가 물었다. 사랑은 어때요? 지훈은 웃었다. 아직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에 그녀도 고백했다. 저도요. 과거의 나를 용서했어요. 봄꽃이 피던 날, 지훈은 첫 데이트를 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28살 디자이너, 태민. 당신 책 봤어요. 용기 있어요. 카페에서 그들의 대화는 밤까지 갔다. 나도 숨겼어요. 하지만 이제 태민의 손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1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여름 더위 속 지훈과 태민의 관계는 깊어졌다. 첫 여행은 부산이었다. 지훈의 고향 바다 앞에서 그는 태민에게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 아픔도, 사랑도. 태민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태민을 맞이했다. 잘 부탁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다.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가족이야. 민지는 결혼을 준비했다. 태우가 제 변화를 좋아해요. 그녀의 웨딩드레스 쇼핑에 지훈이 동행했다. 예뻐.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그림자가 있었다. 항공사 복귀 후 아직도 악몽 꿔요. 그 노인분 얼굴. 지훈이 말했다. 그게 성장이에요. 잊지 마.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퍼졌다. 서울, 부산, 제주. 각 모임에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한 어머니가 왔다. 아들이 게이래요. 어떻게 해요? 지훈은 말했다. 사랑하세요. 그대로 그녀의 눈물이 변했다. 고마워요. 변화의 물결이었다. 가을, 박 할아버지가 병들었다. 지훈과 민지가 달려갔다. 병원 침대에서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고마워. 내 삶의 빛이 됐소.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지훈은 추모사를 읽었다. 할아버지의 용기가 우리를 모았어요. 손주가 말했다. 계속할게요. 당신처럼. 겨울, 지훈의 책 2권이 나왔다. 날개벽이 서문에 썼다. 시간은 치유자. 한마디는 시작, 출간 파티에 모두가 모였다. 태민의 키스, 민지의 축하, 가족의 미소. 지훈은 하늘을 봤다. 이게 삶이야. 새해, 지훈은 테덱스 강연을 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비행기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의 말도 그럴 수 있어요. 전국 방송으로 퍼졌다. 메일이 쏟아졌다. 당신 덕분에 커밍아웃했어요. 학교에서 존중받아요. 태민과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사는 아파트, 디자인 스튜디오. 우리 결혼할까? 태민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꿈이지만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키스, 저녁 대화. 사랑해, 그 단어가 지훈의 상처를 채웠다. 민지는 엄마가 됐다.
아기 이름 희망이요. 출산 후 그녀는 육아 휴가 중 인권 활동을 했다. 승무원 복귀할 때 더 나아질게. 지훈이 방문했다. 작은 희망이가 예뻐 아기의 미소가 그들을 웃게 했다. 하지만 시련이 왔다. 보수 정치인의 법안 LGBT 교육 금지 시위가 일어났다. 지훈은 거리로 나섰다. 인권은 기본, 경찰과 대치, 눈물이 흘렀다. 민지가 달려왔다. 함께 언론이 보도했다. 여론이 바뀌었다. 법안이 철회됐다. 봄, 박 할아버지 손주의 결혼식.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지훈이 축가를 불렀다. 사랑은 영원해. 눈물이 고였다. 여름 휴가, 제주. 지훈, 태민, 민지 가족. 바다에서 웃음소리. 이게 행복이야. 가을 잎이 떨어지던 해, 지훈의 프로그램이 국제상을 받았다. 아시아 인권상, 서울 시상식에서 그는 말했다.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박수갈채. 민지가 무대에 올랐다. 함께 받았어요. 태민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동성결혼법 제정되면 그들은 로비 활동에 나섰다. 청원서 10만 명, 변화가 올 거야. 민지는 승무원 팀장 됐다. 훈련에서 존중 교육을 강조했다. 모든 승객은 가족, 동료들이 따랐다. 겨울, 지훈의 어머니가 병났다. 병원에서 아들아, 자랑스러워. 지훈은 울었다. 엄마, 사랑해. 어머니의 회복이 기적이었다. 새 책, 시간의 날개. 과거에서 미래로, 베스트셀러. 마지막 겨울, 5년 후, 지훈은 37살. 태민과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이 변했어. 결혼식은 가족, 친구들로 가득. 민지가 축사. 한마디가 여기까지 왔어요. 박 할아버지 묘소에 꽃을 놓았다. 쉬세요. 손주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프로그램은 학교 커리큘럼 됐다. 인권 수업, 아이들의 목소리. 사랑은 다양해. 지훈은 창밖을 봤다. 비행기 구름. 한마디, 한 삶, 그게 가치야.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가시 있지만 그의 날개는 펼쳐져 있었다.